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지속 가능을 이야기하고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맞이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와 폭염이고요. 도시적으로 보면 공원 일몰제 외에도 우리 도시 안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늘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오기까지 유비쿼터스의 시대, 생태도시, 또 최근에 스마트 시티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현재 우리의 도시는 이렇습니다. 부산이고요, 대구고 서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외국의 도시들은 이렇거든요. 우리의 도시는 왜 외국의 도시와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늘 우리는 유비쿼터스니 생태도시니 이런 말은 하지만 도시가 실제 우리가 보는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좀 근대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안 했던 것들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다 했던 것들을 제가 좀 풀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공원 녹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원 녹지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공원이 아닌 곳을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었던 그런 지역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원 녹지를 네트워크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기존의 공원이 가졌던 기능들을 좀 프레포마, 오늘의 주제하고도 좀 일목상통하게 프레포마하는 기능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공원 녹지의 이런 자원들을 자원화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기업이나 우리 사회와 다양한 협치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공원 녹지 공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 녹지, 가로수, 벽면, 옥상 녹화, 짜투리 땅, 공원 녹지의 리모델링, 민간 협력 법적 녹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메넨 올림픽의 이런 올림픽 공원은 이렇습니다. 우리 태화강 공원은 이렇게 사람들로 늘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있지 않고 이 속에 양들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해운대 수목원에서 양을 도입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 폭발입니다. 홍콩의 마이포 섭지에도 가면 물소가 섭지를 걸어 다녀요. 우리 도시공원 안에도 이런 동물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도시 가로수들은 늘 이런 모습이에요. 강전정을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강전정을 할까? 외국은 똑같은 프라타르스 나무인데 프라타르스 나무를 이중으로 해서 지하구를 높여가지고 이런 다층식재 구조를 만들어서 그늘 속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도로변에는 이렇게, 이건 울산입니다. 도로변에 이렇게 짜두리탕을 소공원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새로운 공원, 과거에 좀 오래됐던 공원들은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이런 많은 공원들의 공간을 보면 현행 법적 녹지는 1m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크면 2m, 3m를 크기 때문에 도로변에 저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저런 것들을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녹지들은 이렇게 관리부실로 이렇게 흉물스러운 장소로 있어요. 좋은 공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후 대비해서 우리 요즘 LID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하는데요. 도시 안에다가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이 그늘막의 그늘은 저 횡단보도에 저렇게 그늘을 주고 있어요. 저곳에 가서 사람들이 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늘막을 줄 것이 아니고 도시 안에 그 횡단보도에다가 이런 공원 녹지 공간을 만들면 그늘막은 5년 지나면 새로운 그늘막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그늘막 대신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LID를 기용한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행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실제 찾아보고 이걸 통해서 도시에 빗물 관리를 하는 이 LID 기법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도시 안의 미세먼지 차단 숲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도시 안에다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값비싼 산지 지역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아까도 우리 앞에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산지에다가 전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산에 있는 찬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모든 상위 건물들, 큰 건물들은 다 없애면서 녹지와 건물들이 저렇게 반복되게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서 녹지의 찬 공기가 도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고 우리는 실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도시 안에 이렇게 녹지가 스며들면 그냥 상식선에서 저 위에 있는 것들보다 아래는 상당히 높은 정도로 온도가 저감이 되고, 실제 최근에 산림과학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로수 밑이나 도시숲 밑으로 들어가면 녹지의 40%가 미세먼지를 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사들도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공원들이 해제가 되었고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부산에 있는 시민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을 만드는데 총 비용이 6,700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6,700억 중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4,700억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 속에 있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공원들을 만들 수 있죠. 서울로 7017은 뉴욕의 하이라인이나 프랑스의 뿌럼나드 뿌랑떼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가져왔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고요. 패트릭 브랑이 만든 세계적인 이런 벽면 녹화 작품은 프랑스 게브랑리 미술관에서 굉장히 멋있는 외부 공간으로 도시의 녹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현대미술관도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패트릭 브랑의 작품을 여기다가 그대로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면 시티털이라고 해서 이끼가 있는 벽이 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이끼 벽이 미세먼지 259g과 탄소 250톤이라는 것을 흡수하는 이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이끼 벽면 녹화를 도심지 안에다가 실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분화되어 있던 중국식의 공자의 묘지 정원들은 이제 과거의 유물입니다.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서 예쁘게 정원을 만들면 실제 도시 속으로 녹지가 스며드는 그런 개념들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애견이 도시 속에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도시공원 안에 애견을 위한 반려견 공원도 지금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공원에 와서 운동을 하고 싶은 어른들도 애견공원에다 잡시 반려견을 맡겨놓고 자기는 바깥에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반려견을 놔둘 데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공원에 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지 안에 많은 담장들이 대구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서 담장 허물기를 했는데 굉장히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아주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끝나고 드디어 다른 곳으로 많이 확산되지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도로가 넓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요. 미세먼지나 폭염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독일같이 유럽같이 프랑스같이 도로를 도리어 좁혀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주차장을 적게 만들므로써 도리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녹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도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 시민사 정원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태화강 국가정원에 있는 그런 국가정원들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도시 안에 많은 농업공간들이 실제로 아름다운 농업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안의 하천들은 우리는 늘 직강화된 하천을 만들고 있죠. 그죠? 그것보다는 한쪽은 인간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좀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자연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배려하는 도시 하천 공간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심 속에 남아있는 많은 오래된 노구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그 나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이런 노구서들이 오랫동안 역사적 유물, 역사적 유전 자원으로서 우리에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들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지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선정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부산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인데요.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위에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주변이 미세먼지가 많고 소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덮개를
씌웠습니다. 덕기를 씌우고 여기다 대왕참나무를 심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녹지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걷기 불편한 도시보다는 차량을 제어하거나 차량이 불편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도시의 흥망성쇠를 저는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에게도 이런 이동 통로가 필요하고 도시 안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치유의 숲과 같은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진, 오늘 사례에도 보면 자연휴양림이 도시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된 사례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가시산 도립공원이라는 이런 보호지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육지의 17%, 해양의 10%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면적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 훼손지에 대한 복원의 경우에도 전 세계 육지의 한 14%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대구의 팔공산, 또 부산은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울산도 가시산 일대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도심은 지하 주차장으로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을 가보면 공원의 하부에다가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숲을 만들고 있고요. 공원 안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지상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도시를 다차원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기부숲뿐만 아니라 숲을 통해서 영화의 숲 조성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인기인들이 학생을 위한 이런 숲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도 공원 녹지 속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서 국가정원에서 벌어지는 정원 박람회 외에도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태화강 정원 스토리페어 같은 경우는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굉장히 애정 높은 그런 어떤 모임이고 또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 하나의 박람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관리 자원화적인 측면에서 낙엽의 퇴비와 나무은행, 나무병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로수만 따지더라도 한 800만 그루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무게로 따지면 한 40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일 이것을 쓰레기로 다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통해서 나무은행과 이 동강 서화기념공원에 가면 기념공원 안에 자원화 센터 안에 폐 자원들도 하고 있지만 낙엽 낙지를 퇴비하는 이런 것들을 따로 공원 안에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도시 안에 있는 다양한 피합수문이나 나무 복등방, 도로가 확장되는 재개발 지역 등내에 있는 나무들을 나무은행에다가 저장을 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산불 훼손지나 훼손된 지역들에 대한 복원 사업들도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기부공원 도시재생 균형 발전인데요. 울산이 있는 대공원은 울산 SK라는 기업이 지역민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울산 대공원을 만든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전무후무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도시공원으로 알려지는 미국의 센트럴파크의 경우에는 이 센트럴파크 안에 시민사회단체인 센트럴파크 컨서번시가 센트럴파크 공원 관리 비용의 85%를 모금을 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로 이전 이런 골목정원들은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골목정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도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서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골목정원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우리가 생활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제공원, 대공원, 이런 자연공원 보호지역 등과 확대되는 이런 공원들은 이제 새로운 어떤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그 기능을 프로펜마해서 다기능 또는 다차원화하는 그런 계획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에서 가장 상징이 되는 도시의 얼굴인 가로수를 이제는 전지전정하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관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5에서 10%의 녹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 제도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LID 기능 등을 통해서 공원 녹지가 도시 속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숲과 나무로서의 기능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고가도로 등 우리가 그동안 브라운필드로 여겨졌던 지역들에 대해서 공원 녹지의 기능을 부여하고요.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반려견 공원 같은 것들을 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공원에 꼭 만들어서 시민들의 이용도를 좀 높이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런 공원 녹지들을 점선면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향을 찾고요. 또 공원이 프레포마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원의 공연 이외에도 공원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프레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의 기능을 다기능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낙엽 낙지 등과 같은 것들을 재활용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을 하고요. 기부공원이나 도시재생 등을 통해서 균형 발전적인 국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치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거시적이지 않고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원 녹지가 도시 속에 스며들 수 있다. 울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화강 국가정원 처음 자문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태화강 국가정원의 이런 자원들이 문수산, 무룡산, 동대산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가시산 도리까지 확대되는 그런 스며드는 도시 속에 녹지가 되어야만 태화강 국가정원이 진정한 저는 빛을 발휘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이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지만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